준비한 실험은 간이정수기 만들기 실험입니다. 일단 실험하기에 앞서 본 실험은 간이정수기 원리 이해를 위한 것이므로 실험 후 정수된 물은 마시지 마세요. 일단 큰 컵과 작은 컵 그리고 뚜껑을 준비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신이 준비한 채색 도구로 채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간이정수기 큰 컵과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색칠해 보았어요. 작은 컵도 색칠하고 싶은 친구들은 작은 컵도 색칠해도 좋지만 실험 과정에서 작은 컵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컵보다는 큰 컵 위주로 채색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색칠해봤는데 색칠을 다 한 다음에는 탈지면을 준비해주세요. 이제 이 탈지면을 작은 컵 구멍에다가 넣을 건데 탈지면을 넣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 탈지면이 구멍보다 크기 때문에 반 정도 손톱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넣으면 더 잘 들어가요. 그리고 어린이 친구들은 탈지면을 넣을 때 잘 안 될 수 있으니 부모님과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탈지면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탈지면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주면서 넣어주면 잘 들어가요. 자, 이렇게 탈지면을 끼운 다음에는 바닥에다 놓지 말고 큰 컵 위에다 올려주세요. 실험을 할 때 작은 컵 안에다가 가루나 자갈 같은 걸 넣어야 할 때 엎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컵 위에다가 얹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활성탄, 안트라사이트, 모래, 작은 자갈, 큰 자갈 순서대로 준비해주세요. 실험을 할 때 넣는 순서가 헷갈릴 수 있으니 이렇게 순서대로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활성탄과 안트라사이트는 같은 색이기 때문에 더욱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활성탄은 큰 팩에 담겨져 있고 안트라사이트는 작은 팩에 담겨져 있으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실험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활성탄을 바닥에 깔아주세요. 그런 다음 안트라사이트를 넣어주세요. 서로 섞이지 않게 조심히 부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모래를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작은 자갈을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큰 자갈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큰 컵을 뚜껑으로 덮어주시면 됩니다. 잘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받도록 해요. 먼저 잘 안 들어갈 수 있으니 작은 컵을 큰 컵에서 뺀 다음에 뚜껑을 먼저 덮어주세요.
자, 이렇게 뚜껑을 끼웠고요. 이제 저 큰 컵을 작은 컵 위에다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저희가 미리 정수 과정을 거친 간이 정수기예요. 처음 오염된 물을 바로 넣으면 이 안트라사이트 때문에 검은 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두세 번 정도 넣은 다음에 오염된 물을 넣어 물을 준비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음료수나 다른 오염된 물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이 구멍 안에다 물을 넣는데 구멍이 작기 때문에 물이 뚜껑을 타고 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잘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간이정수기에다가 물을 넣었어요. 근데 이때 물이 엄청 조금씩 떨어질 거예요.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고 탈지면이 굉장히 꽉 끼었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천천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실험은 잘 완성된 겁니다. 정수란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물을 만드는 것을 말해요. 간이 정수기의 원리는 오염된 물을 간이 정수기에 부으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자갈층의 크기가 큰 알갱이들이 먼저 걸러지고 모래층이나 활성탄, 안트라사이트층을 느린 속도로 지나며 물속의 오염물질이 제거되는 자연적 원리예요. 안트라사이트란 무연탄을 아주 작은 크기로 쪼개서 여과제로 만든 것으로 입자 또는 가루 형태의 여과제로 상해수 처리해서 대규모로 물을 정수 처리할 때 사용돼요. 주된 성분인 탄소는 다른 물질에 비해 물과 화학약품에도 쉽게 부식되지 않고 오염이 적기 때문에 여과제로 사용하기에 적당해요. 활성탄이란 석탄과 같이 내부에 많은 구멍을 갖는 다공성 물질이에요. 활성탄도 안트라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염물질이 활성탄의 구멍으로 들어오면 활성탄에 달라붙는 흡착작용이 일어나서 기체나 액체가 깨끗하게 걸러져요. 그래서 악취 제거나 폐수 처리, 공기 정화 등 다양한 곳에 사용해내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인천고등학교 과학동아리 케미스트리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인천고등학교 화학 동아리 알파입니다. 알파에서 부기장을 맡은 김송희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표면장력을 이용한 재미있는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실험에 앞서 표면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표면장력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표면장력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실험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물이 담긴 컵 안에 클립을 띄우면 클립이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물 위에 클립을 띄웠는데 클립이 가라앉지 않는 것이 보이시나요? 클립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가라앉을 것 같지만 사실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바로 표면장력 때문인데요. 표면장력이란 액체가 표면적을 될 수 있는 대로 작게 하기 위해 표면에 작용하는 힘을 말합니다. 표면장력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액체의 분자들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유리컵에 물을 가득 담고 동전을 넣어보면 수면이 컵의 높이보다 조금 더 높게 올라갔는데 넘치지는 않는 상황에서도 표면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실험은 이러한 표면장력을 이용한 우유 마블링 실험입니다. 표면장력은 모든 액체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도 표면장력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준비물을 확인해 볼까요?
먼저 키트를 열면 접시 2개와 적색, 홍색, 녹색 식용색소, 식용색소를 담을 종이컵 3개가 들어있습니다. 나머지 종이컵 1개에는 가정에 있는 주방세제를 조금 덜어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스포이드 3개, 우유 1팩, 면봉 2개가 들어있습니다. 또 실험 과정에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물을 용기에 담아 따로 준비해주세요. 세 가지의 식용색소를 개봉해 종이컵 3개 각각 넣어주세요. 색소가 담긴 종이컵들에 각각 다른 스포이드로 물을 4.5ml씩 넣어주세요. 물을 넣은 후 스포이드로 가루가 잘 섞이도록 저어주세요. 접시에 우유를 반 정도 부어줍니다. 녹인 색소를 우유에 한 방울씩 조심스럽게 떨어뜨려 주세요.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떨어뜨려 주세요. 너무 세게 떨어뜨리면 우유와 색소가 섞이니 우유와 최대한 가까운 높이에서 떨어뜨려 주세요.
그런 다음 준비한 세제를 면봉에 묻힌 뒤 면봉을 우유 중앙에 콕 찍고 마블링을 번찰합니다. 면봉이 닿은 우유에서 마블링이 보이죠? 색소를 떨어뜨린 곳과 많이 넣은 색소에 따라 마블링이 다르게 관찰됩니다. 방금 한 우유 마블링 실험에 표면 장력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물에서 나타나는 표면 장력과 같이 우유도 우유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표면 장력이 있는데 색소를 뿌린 우유에 세제를 넣으면 우유끼리 잡고 있던 표면 장력이 약해지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몰려있던 색소가 우유를 따라 흩어지며 마블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도 표면 장력의 원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 컵 속에서 가라앉지 않던 클립 위에도 비눗물을 떨어뜨리면 비눗물이 물의 표면 장력을 약하게 만들어 클립이 가라앉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CPR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를 예방하려면 손 씻기를 습관화해야 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코로나 예방을 위한 비누 만들기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비누를 사용하면 어떻게 세균들이 사라질까요? 비누는 계면활성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계면활성제는 물과 친한 친수성 부분과 기름과 친한 소수성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비누의 성분 중에 기름과 친한 소수성 부분이 손에 있는 더러운 물질들을 끌고 가서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다들 키트를 받았죠?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제 모두 열었죠? 이제 준비물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파우더, 두 번째로는 콘스타치가 들어있고요. 세 번째로는 글리세린, 레모니오, 염료, 그리고 천연 방부제가 들어있어요. 네 번째로는 하드스틱, 종이컵, 그리고 포장지와 빵끈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재고가 부족하게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몇몇 가정은 빵끈이 아닌 고무줄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따뜻한 물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 물이 뜨거우니 꼭 이 뜨거운 물을 사용할 때는 부모님과 함께 조심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다 같이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앞서 설명드린 준비물에서 종이컵 1개를 준비해 주시고 소파우더와 콘스타치를 약 15ml씩 넣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집에 계량컵이 없을 때에는 아빠 숟가락을 2스푼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파우더는 비누의 주 성분으로 주로 코코넛에서 추출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콘스타치인데요. 이 콘스타치는 옥수수 전분입니다. 옥수수 전분이 왜 화장품에 들어가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옥수수 전분 안에 있는 비타민이 노화를 억제하고 건조한 것을 막아주고 노폐물을 흡수하고 이런 좋은 효과에 보습 효과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천연 성분입니다. 다음으로 1번에 쓰여 있는 글리세린을 한 통 비중 약 3분의 1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글리세린은 천연 보습제로 비누와 화장품을 만들 때 넣어주시면 보습 효과가 올라가고 피부 질환에도 더 좋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레몬 이온인데요. 이 레몬 이온은 말 그대로 그냥 레몬 오일이라서 시트러스 계열이라는 추출물에서 나온 건데요. 이 시트러스 계열의 추출물 중에서 레몬 추출물에서 나온 오일인데 방향 효과가 뛰어나서 비누에 넣어주게 되면은 스트레스 해소 또는 기분 전환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요. 이 레몬 이온을 여기 2방울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3번으로 써있는 염료는 컵에다가 5방울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사용한 염료는 천연 염료이고 색깔은 다 랜덤으로 발송이 되었어요. 색깔을 좀 더 진하게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염료를 좀 더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천연 방부제인데요. 이 천연 방부제는 일반 방부제와는 다르게 독성이 없고 인체에 무해하므로 그리고 유통기한을 약 6개월가량 더 늘려줍니다. 이걸 3방울 넣어주면 되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원래 키트에 스포이드가 하나씩 동봉이 되어 있고요. 이 스포이드로 물을 2.5ml를 담아주신 다음에 이걸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신 다음에 다음 또 키트가 안에 스틱이 들어있는데 이 스틱으로 이제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섞다보면은 이렇게 뭉쳐지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렇게 뭉쳐지기 시작하면 이제 손으로 옮겨 담아주세요. 자, 이렇게 손으로 옮겨 잡은 다음에 이제 이 비누 반죽을 가지고 여러분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동그라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뭉치다 보면은 손에 이렇게 색깔이 묻는데 이 염료는 천연 염료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다 만들었으면 자,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는 냉동실에 2시간 동안 넣어서 붙이면 비누가 완성이 됩니다. 우와, 냉동실에서 2시간 동안 붙였더니 비누가 완성됐어요. 그럼 우리 이제 이거 가지고 손 씻으러 가볼까요? 그럼 안녕.